안녕하십니까. 축식주의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긴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원래대로였으면 이 영상을 며칠 전에 올렸어야 했는데, 네, 정말 큰 사건이 발생했죠. 정말 전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했던 일 때문에, 정말 저도 정신이 많이 아찔했는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축구 관련 영상을 올리는 제 유튜브 채널 주인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올리게 되니 그 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2024 시즌 울산 HDFC 토파보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산이죠. 결산처럼 이렇게 2024년 동안 울산 HDFC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 시즌 K리그 1 우승이라는 정말 큰 업적을 달성한 울산 HDFC. 동시에 리그 3연패를 확정지었습니다. 이 울산 HDFC의 이번 우승은 울산 왕조의 탄생을 알린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의가 큰 우승이었는데요. K리그 역대 왕조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부터 95년까지 우승했던 1화 천마, 그리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우승을 차지했던 성남 1화 천마,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에 걸쳐서 왕조를 이뤄낸 성남 1화 천마 왕조가 있었고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5연패를 달성한, K리그 역사상 전무후무한 5연패를 달성한 전북 현대 왕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3시즌 연속으로 우승한 울산 HDFC의 울산 왕조가 새로운 K리그 왕조 시대 역사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대기록을 세운 울산이긴 하지만 울산 HDFC에게도 이번 시즌 정말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우선 주축 선수들의 이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울산에서 뛰면서 울산의 측면 수비를 담당해왔던 서령우 선수가 이번 시즌 여름에 FK 츠르베나 즈베즈다, 세르비아의 강팀이죠. 이 팀으로 이적했습니다. 뭐 지금도 챔피언스 리그에서 도움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서령우 선수인데, 오랜 시간 동안 팀에서 뛰면서 게다가 왼쪽과 오른쪽 측면 수비를 모두 볼 수 있는 멀티 자원이라는 점에서 정말 서령우 선수의 이탈은 울산 현대에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 일로 자리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동경 선수가 시즌 중에 김천 상무로 입대를 했죠. 근데 이동경 선수가 3월, 4월 초반에 울산에서 세웠던 기록이 가히 엄청난 수준이었습니다. 8경기에서 7골 5도움을 기록하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 경기당 한 경기당 1.5 공격 포인트에 해당하는 엄청난 공격 포인트를 생산해내며 울산 현대의 초반 상승세에 가장 큰 공헌을 한 멤버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선수가 군대 관련 문제 때문에 김천 상무로 입대해서 빠지게 된 거는 울산 현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쉬운 일이었죠. 네, 또 정말 많은 논란을 낳았던 울산 HDFC의 감독이었던 홍명보 감독이 시즌 도중에 갑작스럽게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뭐 게시글을 통해서도 영상을 통해서도 제가 이전에 다룬 적이 있었던 만큼 정말 많은 설화를 낳았던 그런 일이었었는데, 당연히 울산 현대 팬들도 반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산 현대 감독을 떠나지 않을 것처럼 얘기를 한 것도 있지만, 정말 감독 선임 과정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떠나게 된 그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예전에 했던 말과 상충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았고, 울산 현대 팬들은 지금도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코리아컵 준우승.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정말 직관을 하러 갔고 관련된 영상을 찍어서 올렸었죠. 결국에는 포항 스틸러스가 3대1 역전승을 해가지고 울산 HDFC는 준우승을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연장 승부 끝에 역전패를 당한 거기 때문에 정말 쓰라린 패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라이벌 포항한테 결정적인 순간 지는 울산 HDC의 FC의 그 새가슴적인 면모가 하필이면 코리아컵 이번 결승전에서 드러났다라는 게 참으로 뼈아픈 일이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도 정말 많이 아쉬운 거죠. 2024-25 시즌 ACL 엘리트 5연패입니다. 네, 정말 첫 1경기부터 5경기까지 내리 연속으로 5연패를 차지한 것. 그 과정에서 1득점밖에 못하고 13실점을 내주면서 꼴찌로 자리 잡았던 점. 이거는 정말 K리그 팬들에게도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고 울산 HD 팬들에게는 더 가슴 아픈 일이었을 겁니다. 이번 2024-25 시즌 AC 엘리트에 처음으로 참여했던 광주 FC와의 성적을 비교하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처음 출전한 팀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준 광주 FC였는데요. 울산 HDFC하고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참 많이 비교되고 슬픕니다. 네. 그렇다면 울산 HDFC의 한계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주축 선수들의 노쇠화라는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습니다. 베테랑을 선호하는 홍명보 감독의 성향 때문에 30대 중반의 선수들이 유독 많은 울산 HDFC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선수들이 이제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에이징 커브의 영향으로 인해 이전에 비해 기량이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우선 30대 중후반의 선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이청용 선수, 김영권 선수, 김기희 선수, 주민규 선수, 정우영 선수, 임종은 선수, 황석호 선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하필이면 정말 팀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베테랑이자 핵심 자원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문제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박주영 선수 겸 플레잉 코치가 수원 FC와의 K리그 1 최종전에서 골을 넣으면서 화려하게 은퇴를 했지만 이 선수의 은퇴 이후 그 공백을 또 어떻게 메꿀지에 대해서 고민할 시기가 다가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하필이면 제일 중요한 포지션들에서 핵심적인 위치로 활약하는 선수들의 노쇠화가 결국에는 울산 후반부에 지쳐서 경기력 저하에도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 점은 반드시 보완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문제도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죠.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었다라는 비난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K리그 1은 우승했지만 ACL 엘리트에서 5연패를 거뒀던 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네, 참담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울산 현대 같은 경우는 K리그 1 챔피언 우승팀 자격으로 ACL 엘리트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비난이 당연히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은 뭐 다른 팀과는 달리 정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두 번이나 해냈던 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강팀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내년이면은 클럽 월드컵까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정말 참담한 일이죠. 어쨌든 이번 시즌에도 K리그 1 우승을 했기 때문에 다음 2025-26 시즌 ACL 조별리그, 엘리트 조별리그에서도 참여할 예정인데 만약에 거기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김판공 감독은 국내용 감독, 내수용 감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K리그의 망신, 수치 같은 비난 여론이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시련과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 및 기대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더할 말이 있나요? 여전히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골키퍼 조현우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골키퍼로서는 정말 오랜만에
MVP를 차지하는 쾌거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8시즌 연속으로 베스트 11에 선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지난 조별리그 6차전이었던 상하이 선화에서 6경기 만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첫 승을 따낸 그 과정에는 조현우 선수의 기가 막힌 선방 퍼레이드가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리고 나이가 든 지금도 최고의 모습을 보이며 활약하고 있는 조현우 선수. 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모르지만 일단 지금 입장에서 울산의 골키퍼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선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리그 베스트 및 국대급 풀백으로 성장한 이명재 선수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왼쪽 측면 수비를 담당하던 이명재 선수의 성장을 주목할 만합니다. 이명재 선수의 이번 시즌 성장을 정말 깊게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명재 선수가 리그에서도 베스트 자원으로 꼽히고 심지어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국가대표팀에 선발된 것도 정말 괄목할 만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심지어 K리그 1 베스트 11까지 차지했죠. 포항의 완델손, 강원의 이기혁 같은 정말 쟁쟁한 상대들을 제치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의의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리그에서도 인정받고 국대 자원으로도 인정받을 만큼 성장한 이명재 선수, 이 이명재 선수의 활약도 더 기대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 좋은 소식이겠죠. 내년 10월 달쯤에 아마 이동경 선수가 김천 상무에서 울산으로 복귀를 할 겁니다. 울산에서 이번 시즌 3, 4월 초반에 보여준 모습은 그야말로 레전드였죠. 저는 진짜 이동경 선수가 K리그를 씹어먹는 정말 어나더 MVP가 되나 그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정말 이동경 선수의 활약에 고무되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어, 다만 이동경 선수가 김천 상무에 입대하면서 그런 좋은 모습을 울산에서 보여주지 못한 점은 분명 울산 HD 팬들에게는 많이 아쉬울 겁니다. 김천 상무 입대 이후에도 괜찮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면서 이번 시즌 K리그1 베스트 11에 포함이 되었죠. 그리고 2선 국대자원으로도 선발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대 2선 자원 같은 경우는 뭐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황희찬 선수, 뭐 이재성 선수, 배준호 선수, 엄지성 선수 이름만 열거 해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엄청난 해외파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그렇게 뽑혔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국대 선발이 되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이동경 선수가 K리그에서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량 그대로 다음 시즌에 울산으로 복귀한다면 저는 울산 HDFC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2025 시즌을 앞두고 해결해야 될 숙제 정말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숙제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영입 및 보강입니다. 네, 내년 울산의 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 1. 네. 울산 HDFC 같은 경우는 이제 3연패를 했고 K리그 1의 강팀으로 꼽히기 때문에 내년도 당연히 목표는 우승일 겁니다. 그 우승을 위해서 또 영입 및 보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코리아컵에 2025-26 시즌 ACL 아챔 엘리트에 2025년 클럽 월드컵 일정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일정들을 다 소화한다면 정말 울산 현대의 입장에서는 더블 스쿼드 그리고 더 좋은 선수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것입니다. 센터백, 풀백, 특히 라이트백, 수비형 미드필더, 스트라이커 등 여러 포지션의 보강이 선택도 아닌 필수라고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영권 선수, 임종훈 선수, 김기희 선수 같이 그렇게 센터백으로 활약하던 선수들의 노쇠화 때문에 센터백 보강은 당연히 필수일 수밖에 없고 풀백, 특히 라이트백 같은 경우는
윤일록 선수가 괜찮은 활약을 보였다고 하지만 윤일록 선수도 나이가 많고 무엇보다 마지막 시즌에서는 굉장히 체력 저하 및 에이징 커브로 인한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라이트백 보강도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수비형 미드필더 같은 경우도 원두재 선수가 중동으로 이적을 했죠. 그리고 월산 현대에서 중점적으로 삼선을 볼 수 있는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도 에이징 커브 관련된 것 때문에 이제는 이 포지션의 보강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커 같은 경우도 주민규 선수, 네, 주민규 선수 같은 경우도 나이가 들고 이전만큼의 폼을 보이지 못한다라는 의견이 있을 만큼 좀 다소 아쉬운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 포지션의 보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영상을 봐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영상으로도 조만간 찾아뵐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